3078강 증문즉설 민족혼이 불타는 역사 작가와 우리 역사의 근본. 이게 그 질문이 들어와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줬는데, 이 댓글이 참 이상하고도 야릇하고도 그 비비 꼬여 있는 댓글만 달려 있어요. 법문하는 이 법문자의 의도하는 방향을 알아본다면 알아 있을 텐데, 그 의도하는 방향대로 알아보지 못하니 자기의 생각적 차원의 논리로서만 펼쳐놓은 것 같아요.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자연 속에서 공부를 19년에서 거의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물론 산속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지식의 책, 철학적 책도 읽고 소설도 좀 많이 읽었죠. 그리고 대자연 속에서는 그 하나도 없지 섭리, 이치, 순리 속에 신뢰, 신용, 신의를 배워나갔어요. 결론은 뭐예요? 이 대자연은 사와 정으로 태극으로서 너무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 넘친 것은 넘치지 않게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고, 모자란 것은 그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 채워나가는 것이 있다. 낮은 활동의 주체라. 활동의 주체로서의 육생양에 관한 가르침을 배웠지만, 대자연 속에 홀로 있는 밤에는 때로는 보름달이 되면 밤하늘을 많이 봤다. 보름달, 반달, 초승달, 왜 달만이 저러한 변화를 이루어가 생장수장과 사방을 통해 사계를 만들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왜 차면 비우게 만들고 비워지면 왜 차게 만드는가? 이승과 저승의 차원인가? 만왕만뇌의 용변 부동본인가? 아니면 인간은 분수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차면 비워지게 마련이니 내 육생의 기본금이 차여 있을 때 그 쓰임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에 따른 공부를 대자연 속에서 해왔습니다. 자, 이 재밌는 댓글을 다신 분이 있는데, 나는 이 댓글로 내 그 공부하러 오신 도반님과 내 도량에도 공부하는 내 제자님과 이 공부를 함께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혼이 불타는 역사 작가와 우리 역사의 근본. 생각하며 살자는 얘기인데 바람직하기는 한데, 글문 대신 선순환의 개념, 개인 이론이니 넘어가겠다. 이게 과연 개인 이론일까?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에 의해 움직이고 있어요.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 그러니까 인기의 차원을 무시하면 인육의 차원이 있어. 그러면 인육의 차원은 뭐가 있어? 뇌는 안 보여. 인기는 나도 안 보이는 뇌를 통해 인육이 움직이잖아. 이게 인문을 그려놓은 거란 말이야.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여. 해가 뜨면 활동하고 해가 지면 에너지 충전을 하기 위해 가정으로 돌아가 씌워지는 장치야. 가정은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지혜 복권 지역으로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다라는 것이에요. 낮에 밝을 때 소멸한 에너지를 충전시키기 위해 돌아가는 것이죠. 가정으로. 해와 달의 차원이고, 해와 달 사이에 지구가 있는데 지구에는 누가 살아가느냐? 이승과 저승이 있다. 글문대인, 그리고 개인 이론이니 그래 같이 넘어가지. 또 무엇이 있는데, 이분이 자꾸 반말을 툭툭 써놓으니까 읽어주는데 나도 좀 반말이 나와. 그러니까 좀 유념해 주시고. 그런데 하나된 민족국가가 고려, 조선, 고려 2조선 1,000년 뿐이라고?
나는 분명히 그래. 고조선 패망 이후에 열국 시대에서 하나된 민족국가 고려를 건국하기 1000년이라고 그랬지. 고조선의 시대는 안 들어갔어요. 왜 우리는 하나 되면 분리가 되어야 될까? 고조선도 분명히 하나 되어 살아왔는데 그 시대의 시간은 쓰지는 않았어요. 고조선이 분열이 되면서 삼천리 금수 강산 안에 열국이 열어져 있었다. 왜 그러면 우리 민족은 그 고조선 패망 이후에 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하나된 민족국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지 못하고 열국 시대를 이루어야만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분열의 원인은 여기에 있어요. 뿌리 민족은 전부 다 대장입니다. 전부 다 운용의 주체예요. 자기의 주장이 맞고 내 생각이 옳고 내 논리가 옳으니 나를 믿고 따르라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분도 바로 운용의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세우는 것이에요. 굽히지 않죠. 하지만 에너지 원으로서 상대가 얘기해 주는 개념을 마신다면 나는 더 큰다라는 얘기죠. 그래, 이 예수의 탄생으로 한 그 1000년, 열국시대. 그 열국시대에서 하나된 민족 국가를 이루기 위한 1000년. 나는 그 시간대를 때린 것이지. 그 고조선이 이후의 시간대는 다루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조선이 어느 날인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고 세워준 그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고조선을 일으킨 민족이 뿌리 민족이고 이 뿌리 민족은 그 몸통 중국 전체를 아우르며 살았던 운영의 주체 민족이에요. 나는 여기에서, 너는 저기에서, 너는 동쪽에서, 너는 서쪽에서, 너는 중앙에서, 기타 등등의 사방팔방에서 핵심 몸통에서 살아가는 그 몸통 민족을 아우르며 살아왔었는데 그들과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쫓기듯 밀리듯 고조선을 건국한 거고 나중에 건국한 그 고조선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이념,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로 세웠다면 우리는 핵심 중국에서 그 선망을 받으며 살아갔을 것인데 대장과 대장은 화합을 못한다는 게 있어요. 심의 논리로 부딪힌다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옳은 건 무조건 철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옳은 건 굽히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운용우주체 대장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과 심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조선이 패망한 이유도 서로가 서로의 심의 논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 있어 이 활동의 주체 민족에게 심으로 밀리고 밀려 이 압록강, 수만강을 건너 길이는 삼천리 뿌리로 들어온 것이죠. 이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유배지라는 곳이에요. 왜 하나 되지 못했는가? 왜 도를 잃고 덕을 잊어먹었는가? 그것을 찾기 위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열국시대부터 대장과 대장들끼리 힘으로 붙여주기 위해 하나 되어 살아가는 에너지가 어디에 있는가? 1000년 동안 열국이 하나된 민족국가 고려를 건국하기 위해 싸움의 역사, 피해의 역사, 그리고 무슨 역사예요? 네? 싸움의 역사.
피해의 역사, 전쟁의 역사가 자리한 것이죠. 서로가 대장질하기 때문에 덕을 잊어먹으면 도를 잃은 것이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열국 시대를 통해서 하나된 민족 국가를 도로서 나아갈 길을 밝혀 덕으로 하나 됐다라면 하나된 민족 국가 고려 그 시대부터 우리는 표적을 받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신호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무슨 신호? 외세의 침략을 받아야 하는 신호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고려를 건국하면서 거란 그리고 몽골의 침입이 왜 있겠습니까? 그게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게 신호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어느 부분이 신호가 들어와요. 그것을 방관하고 놔두면 고착돼 크게 큰 병이 일어 썩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호를 읽어낸 이가 과연 있겠습니까? 그게 표적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어먹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된 민족 국가를 이루어 살아왔는데 힘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필요하면 대륙 세력에게 또 필요하면 해양 세력에게 손을 벌려 구원을 요청해서 살아왔어. 그의 갚음은 어떻게 갚을 것이야? 그의 삶의 질을 어디에 둘 것이야? 이로울 때 찾아가고 이롭지 않으면 외면하는 것. 이게 고려 500년 그 불교 시대에 있어 이러한 모순을 도출을 해서 대안을 마련했다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균형 잡이 노릇을 했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균형 잡이를 못했어요. 외구라, 외적이라, 외인이라, 오랑캐라 무시하고 깔봤잖아. 그리고 핵심 몸통 그 명나라에게만 고개 숙였어. 명나라가 진정 운용의 주체일까? 몸통. 아니면 그 몸통에서 핵심 기운이 뿌리로 내려온 뿌리 민족이 핵심일까? 우리가 핵심이란 말이야. 중국과 몸통과 한국 뿌리의 역사를 한번 봐봐. 뿌리가 갈라지면 몸통이 갈라지고 몸통이 찢기면 뿌리도 찢겼어. 순망치안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것을 한번 봐봐. 우연이니 뭐니 내색 대자연은 천문을 그려놓고 인문을 그려놓고 지문을 그려놨어요. 어찌 보면 뿌리 대한민국도 섬입니다. 근데 섬이 아니라는 이유는 삼면은 바다로 되어 있고 가해 몸통 러시아와 핵심 몸통 중국을 가르는 선은 두만강과 압록강이라는 얘기죠. 같은 물로서 섬이에요. 문제는 압록강과 두만강이 민물의 차원으로서 모든 생명을 일깨워주고 모든 에너지를 실어주는 게 민물에 있지 바닷물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일본은 섬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게 바닷물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깝기도 하지만 먼 일본이다. 일본의 지도를 보면 37도 이 미국과 그 에너지를 고스란히 밖에 있는 게 두둑이에요. 정확히 미국의 기운을 받아 일본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데 미국이 뭐예요? 다민족 국가 아닙니까? 핵심 몸통 중국도 다민족 국가가 아닌 다종, 그쵸? 다인류 국가예요. C가 틀리는 55개국의 다종 국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소련도 매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이 미국의 다민족이 중국의 다종과 러시아의 다종이 함께 어우러진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 되는 에너지, 함께하는 에너지, 정신의 에너지가 무엇인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사를 통해 정의 에너지를 발현시켜줘라. 사가 있을 때 정의 에너지가 있는 것이지. 사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정의 에너지만 있게 만든다는 자체가 잘못된 자체죠. 사가 없는데 정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고, 사가 없는데 정의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내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된 민족국가 고려 500년, 이시 조선 500년, 고려 불교 500년, 조선 유교 500년.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사와 정의 손을 잡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까? 핵심 몸통 중국이 뭐나 되는 것 마냥 머리 조아리며 살아왔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뿌리 민족이라는 사실을 망각해 버렸죠. 어떻게 형이 아우에게 절하며 살아갑니까? 막말로 얘기하면 일본은 문간빵이에요. 격가지의 핵심 미국의 모든 기운을 받아들이기 위해 문간빵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격가지의 핵심 미국의 기운도 받고 뿌리 몸통의 기운도 받아 짬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정신력은 참으로 뛰어납니다. 한편으로는 아름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되게 이기적이야. 한편으로는 낭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야욕도 갖고 있어요. 그게 짬뽕된 민족이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두둑이라고 그랬어요. 서양 가지의 모든 에너지가 두둑에 떨어져갖고 뿌리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세계의 지문은 일이 읽어나가야 하는 것이죠. 전문을 통해 지문이 생기고 지문을 통해 인문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것을 누가 읽어낼까? 세계의 5대양 6대주 뿌리 몸통 가지의 차원을 인간 육신에 그려놨잖아. 머리 몸통 다리로. 이 안에는 오장육부가 있고 70%의 피가 30%의 육신을 움직이듯 70%의 물이 30%의 지판을 움직여. 그래, 여기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된 민족국가 고려 조선 1000년. 나는 태망 이후에 그 시대를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연은 인간하기 나름이라고. 자연은 인간하기 나름이에요. 하늘에 계신 어버이가 항상 일깨움을 주실 때 때로는 찰나신 지라신 인이라나니신, 가장 큰 기운이 천신, 그 다음에 지신, 그 다음에 인신, 인간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소리를 하면 오시냐. 천지기운 가만히 계시다 인이 동한다. 천지는 가만히 있어요. 인이 그 쓰임을 다할 때 천지는 빛나는 것이에요. 인간이 들어가지 않으면 자연 그 상태로서의 그 방편만 자리할 뿐이다. 자연은 인간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남북은 중심잡이 질량으로, 동서는 생장, 수장 질량으로 운용의 주체, 활동의 주체로서 자리하고 있는 이 동서를 통해 동서의 운행을 하기 위해 남북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기표를 아느냐? 운용의 주체는 남북이다. 그러니까 남북은 사계의 변화가 없어요. 사계의 변화가 없듯이 무국의 차원, 첫 음의 기운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동서는 변화가 많고 해와 달의 차원이 있는 것이고 육생량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활동의
주체의 차원, 지기의 차원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청기지기의 차원을 내리한 게 바로 여기에 있다. 이거는 지식으로, 인간의 배움의 지식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다. 진정 자연 속에서 섭리이치 순리를 알고 천부의 삶의 근본을 아는 이만이 밝혀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천부경 안에 모두가 써내려져 있는데 이것을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의 잣대를 드러내는 것이다. 여태까지 이 천부경이 언제 드러나기 시작했? 1988년 전후로 인해 베이비 부모로 인해 드러나기 시작한 사항이다. 어떤 이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어떤 이는 저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어떤 이는 이렇게, 어떤 이는 저렇게 해석을 해서 모두가 지금 그 인터넷을 통해 유튜브로 다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틀린 것인가? 과연 그것이 다른 것인가? 그것이 모든 삶의 근본의 엑기스로 나와 천부경은 진화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천부를 해석할 수 있는 기운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나름에 따른 천부경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틀리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왜 틀린 것입니까? 다 맞는 것이죠. 부분을 보고 해석하냐, 전체를 보고 해석하냐, 차이는 여기에서 날 뿐이지, 모든 삶의 근본, 삶의 에너지로 주어진 엑기스들이라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것이 맞고 내 것이 틀리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네 것은 네 것 나름대로의 이 천부의 삶의 보탬이 되는 것이고, 내 것은 내 것 나름대로의 천부의 삶이 보탬이 되니 그 씨가 뿌리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 뿌리는 곧 몸통을 만들 것이고, 이 몸통에서는 줄기를 만들 것이고, 줄기에서는 열매를 맺을 것이에요. 과연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네 것은 맞고 내 것은 틀리느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모든 진리는 논리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논리는 이론이라 얼마만큼 이론이 섭리, 이치, 순리에 적합하느냐에 따른 것인 것이죠. 오판하지 마십시오. 자, 자연은 인간하기 나름입니다. 천지 기운, 가만히 계시다. 인이 동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여기에 자연은 하늘에 계신 천지어버이 하나님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쫓겨 더 이상 몸통에서 밀려나지 않겠다고 또 사람을 이렇게 하기 위해 세운 것이 고조선이다. 맞습니다. 밀려나지 않기 위해 마지노선이 고조선이었고, 그 마지노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압록강 두만강을 거쳐 삼천리 금수강산에 오면서 열국 시대를 열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순 대장들이 있기 때문에. 열국이란 10개의 국가가 아니에요. 얼마나 더 많은 국가가 있었는지는 저도 모르지만 열국으로부터 시작하겠다. 열인 공의 차원이고, 공은 돌아가는 수예요. 천부경이 그 1에서 공의 차원의 수가, 우리가 하나된 민족 국가를 이루기까지 공에서 1의 차원으로 돌아오는 그 차원을 가리킨 것이죠. 9차원, 8차원, 7차원이, 6차원, 5차원, 4차원, 3차원이 이 하나 되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서 천손과 천자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며 심으로써 하나된 민족국가를 세워야 했던가. 천부경에서 공에서 구는 이로 도로서 나아갈 길을 밝혔다면 더불어 그 행위를 다하기 위해 공의 차원, 결국은 뭐예요? 원시 반문을 서로 사랑하며 행복을
누리면서 돌아가는 차원인데 그것을 잊어먹었다. 힘으로 하나 됐다. 사랑하는 법을 아느냐. 열국에서 하나된 민족국가를 이루기까지 1,000년. 공에서 구의 차원으로 돌아가기 위한 차원의 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봐야 하는 것이죠. 자, 그 고조선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와 한반도에서 열국이 세워졌다고 제가 말한 모든 게 여기 있어요. 그러면 그래, 어떤 이가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당신은 어떻게 아냐고. 대자연 속에 배웠고 대자연이 가르쳐줬기 때문에 나는 알았다고. 그러면 대자연의 소리를 누구나 들을 수 있냐고. 들을 수 있는 이들만 듣게 되어 있다. 믿고 안 믿고는 얘기하지 마라. 나는 그렇게 자연 속에 배워왔고 또 우리의 삶 바로 이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더냐. 내가 무엇을 시작하면 나의 중심으로 인해 이루기 위해 나의 반쪽을 찾아. 그게 님입니다. 그 둘이 하나가 된 것이고 둘이 하나가 됐으면 또 자식을 낳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식을 통해 또 하나의 인연이 4차원을 얘기하는 또 하나의 인연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내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자꾸 나로 인해 너가 있고 너로 인해 또 다른 너가 있어 번성은 이렇게 각기 각지에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세워나가기 위한 것에 있고 하나로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뭉쳐지게 되어 있는데 이 뭉치는 힘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을 누가 찾아야 하는 것인가? 이 모든 종은 핵심의 기운이 있어요. 우리는 같은 기운으로 같은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어려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고만고만해갖고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누가 있는 집 자식이고 누가 없는 집 자식인지는 몰라요. 이제 초등학교를 건너 중학교쯤에 되면 이제 잘난 자식 나타나고 공부 잘하는 자식 나타나고 공부 못하는 자식 나타나고 문제아들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제 고등학교 때는 그걸로 인해 끼리끼리 인연을 만나서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뭐예요? 유유상통 끼리끼리 살아간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대학은 이기적인 집단이에요. 행여형제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나의 크나큰 이득을 줄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대학 동기생들은 인사하는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죠. 종의 차원이 달라요. 공부 못한다고 성공 못하나? 지식에 공부를 못한다고 성공을 못하나? 지식에 공부를 잘한다고 성공을 하는 것인가? 네가 반장이 됐고 무엇이 됐다 한들 결국은 너는 너의 종에 따라 너의 근기에 따라 받아온 육생량에 따라 그에 따른 행위를 다 할 뿐이에요. 하늘에 주어졌다라는 얘기죠. 이기적인 대학 시절을 끝나면 행위현장 사회로 돌아가. 결국은 우수한 종만이 뛰어나게 받아온 종만이 많은 이들을 이끌어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세계 인류의 종중에 뿌리 민족 운용의 주체라. 업그레이드 시대부터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얘기죠. 서양 가지권이 육생시대 업그레이드 시대 이전까지 중심을 잡아왔다면 이제는 세계의 중심은 동북아, 그 중에서도 뿌리 민족이라.
왜 중앙에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라는 큰 트라우마를 안았기 때문에 이 중동의 아랍인들의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끊이지 않고 그 싸움을 계속 일어날까? 그들의 말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다. 힘의 논리의 사랑이었다. 그럼 그들에게 왜 그러한 가르침이 내려졌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신데 누구는 이러한 철학적인 사고를 가슴에 안겨야 되고 너는 너대로의 그러한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내 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보고 배우라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모순이 어디 있는가를 보고 배우라는 일이죠. 가장 빨리 보고 배우는 이들이 뭐예요? 우수한 종으로 태어난 민족, 한민족, 뿌리민족이라. 그래서 그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장족의 육색물질 문명을 일으킨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이들은 누구인가? 보내진 이들이다. 보내진 이들은 뭐냐? 육생의 기본권 사죄를 높이 받아왔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저승의 위계가 이승에 투영되고 이승의 공적이 저승에 반영되는 바라. 이게 순환의 법칙. 만왕만내 용변부동본이라는 가르침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분은 모든 것에 물음표를 붙였어요. 하나 되기 위해 힘, 곧 외대의 힘을 빌렸다고 대륙과 해양 대륙이 하나가 되니 그래서 일본의 조선 강제 병합을 선으로 본다는 것인가? 일본에 비슷한 근본이 서려 있다고? 이 근본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일어나는 일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잘 이해를 해줘야 청기의 원소 인기가 지기대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일을 일어나게끔 만드는 것은 보이지 않는 청기의 원소라는 얘기예요. 모든 건 상대적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과연 폐망 이후에 우리의 삶을 살고 왔다면 하나된 민족국가 1000년 동안에 외세의 침략을 1000여 번 동안이나 받아야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이유가 없다면 심약한 여인들을 두들겨 패고 살아가도 된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제 이유는 간단해요. 이 한반도는 지화 자원도 없고요. 어떤 자원도 없어요. 오로지 중원 인적 자원이라는 얘기죠. 기운만이 재원이라는 얘기예요. 이 여인은 운용의 주체요. 남성은 활동의 주체라. 여기서 잘 보십시오. 여인과 남성이 하나 되어 살아가서 활동의 주체는 행위 현장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운용의 주체는 가정을 위해 그 활동의 주체에 에너지를 부여하기 위해 그에 따른 공부를 다 해야 하는 것이죠. 인간의 공부는 운용의 주체 여인이 하는 것이에요. 활동의 주체 남성은 행위 현장에서 그 행위를 다 하기 위해 여념이 없어요. 힘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활동의 주체예요. 지혜와 덕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운용의 주체라. 구애는 누가 합니까? 활동의 주체가 구해야 합니까? 운용의 주체가 구해야 합니까? 아쉬운 활동의 주체가 이로운 운용의 주체를 쫓아가 구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함께 살자고. 그대가 있을 때만이 나는 큰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 목숨까지 바쳐가며 여인에게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현대사회에서 이 일이 안 일어난다고요? 누가 안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남쪽에 있는 이 중산층에 살아가는 이들이 북쪽의 여성들을 왜 그렇게 선호하는가?
순수하다는 게 아직 남아 있어요. 저기 동남아 쪽에 가면 북쪽에 지금 엘리트 가정의 그 여인들이 외화벌이를 나오면 우리나라 남자들 꼬들여갖고 목숨과 바쳐 꼬들여갖고 여기서 살아. 그만큼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본능적으로 알잖아. 활동의 주체는 운용의 주체의 기운을 받을 때만 그 행위를 다하는 것이라. 부부싸움을 왜 할까? 대부분 부부싸움은 남자가 일으켜요. 집안에 불만이 많아갖고. 운용의 주체인 여인에게 활동의 주체의 아쉬운 에너지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면 일어나는 게 부부싸움이고 부부가 갈라지는. 내가 이에 따른 법문은 무지만이 내 유튜브에 쓸어놨으니 참고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것까지 하려면 시간이 언제 얼마만큼 흘러갈지 모릅니다. 자, 이 우리의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힘이 셉니까? 주먹이 큽니까? 발이 큽니까? 힘으로 육생의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오로지 뭐만 있어요? 지혜만 있고 품이 있어요. 여인에게는 뭐가 있어요? 경.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월경은 그 뜻하는 바는 뭐예요? 운용의 주체에게 필요하는 대안을 마련하라.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활동의 주체의 에너지를 충전시켜줘야 한다. 궁. 가정은 여인의 궁이고 아쉬운 활동 주체가 에너지를 충전시킬 수 있는 곳이에요. 그 품. 여인의 품은 좁지만 두 개의 유방이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의 품은 푸곤해요. 모든 지혜가 살아있어요. 활동의 주체는 안기면 그 힘은 백화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듯 뿌리 민족은 음의 기운 여인과 비견할 수 있는 그 기운이라. 중국과 일본에게 그러한 품을 제공하고 그들이 필요한 정신량을 제공을 했으면 하나된 민족국가 고려 조선 동안에 1000여 번의 일하는 외세의 침략을 당하지 않았다. 그것은 표적이다. 이 표적의 깊이를 아느냐. 하나된 민족국가 고려를 건국할 때 거란의 침략과 몽골의 침략은 표적이로서 벌써 그 징조가 일어났는데도 징조에 대한 울림을 모르고 살아가지 않고 있느냐. 그에 따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데 누가 노력을 했느냐. 이 지식적 차원에 그게 안 남겨 있다고 한다면 지식은 한계야. 부분. 지혜는 대자연의 전체를 보며 흐름을 읽어나가는 것이지. 그리고 고려 조선 500년이 썩어 들어가니까 이조 조선 유교 500년이 시작됐는데 이것도 똑같은 징조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임진왜란 그리고 병자호란. 왜 국가가 바뀌면 이러한 표적을 이렇게 받아야 하는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네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어디에 징조가 나타나는데 이 징조를 무시하면 그쪽 부분 썩어서 문들어 그대는 곧 육신을 먹고 저승으로 돌아갈 것이라. 일어나는 일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지식에 빠져 살아가는 동안 진정한 지혜를 잊어먹기 때문에 운영의 주체로서 그 삶을 다하지 못해 받는 표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사장이 힘이 셀까? 회장이 힘이 셀까? 사장과 회장은 기운으로서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야. 그 활동의 주체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에 따른 육생량을 준다면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이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에 따른 행위를 다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활동의 주체는 힘이 세고 운용의 주체는 야들야들한가. 깊이 있게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음양의 차원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분은 계속 물음표만 내려놨어요. 대륙과 해양 세력이 하나가 되니, 그래서 일본이 조선 강제 병합을 선의로 본다는 것인가? 일본은 빛이 근본이 서려 있다고? 빛의 근본이 서려 있어요. 우리는 음의 근본이에요. 저 빛은 에너지가 없으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 음으로 변한다고 그랬잖아. 저에 대한 법문을 다 들으면 빛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고, 그 에너지가 소멸이 되면 뭐가 돼요? 어둠이 된다는 것이고, 그 지혜의 소선이 되기 위해 두둑은 뿌리를 감싸나 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야. 나중엔 뭐가 되기 위해? 음의 차원의 근본으로서 돌아서기 위해. 정확히 세계 지도를 읽어보면 저 30도에서 45도 사이가 격가지의 핵심 미국이 차지하고 있고 다민족 국가에 그 태평양을 통해 두둑을 거쳐갖고 대한민국을 통해 핵심음동 중국과 가해음동 러시아를 거쳐 몽골로 인해 가지권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거기가 생량수장의 질량이라, 활동주체의 질량이라. 이 깊이를 좀 알아주셔야지. 이게 누군가가 지식적 차원으로서 글로 써놨다면 저는 이 법문 안 합니다. 과연 대자연이 저한테 이러한 공부를 가르쳤겠습니까? 상생의 근본, 선순환을 일으켜 육생살이 인간에서 인생살이 사람으로 승화되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어요. 선순환을 일으켜 보십시오. 내가 어려운 것인가? 왜 주기만 했지 받지는 못하고, 또 왜 뺏기만 했지 주리하지 않는 것인가? 그로 인해 상극상충이 일어나는 것이고 반쪽 반생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은 싸우고 충돌해 부딪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사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사회는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생량을 통해 네와 내가 만나.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곳의 개념을 잊어먹기 때문에 없사함의 장소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없사함의 장소. 먼저 줄 때만이 후에 받는. 근데 왜 사회에서 싸우고 충돌하고 부딪히는 일이 왜 일어나겠어? 내 것이니까 내 거 먼저 가지려고 그러고, 너도 필요한 거 네 것을 먼저 가지려고 하니 여기서부터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선순환의 개념이 어디 있겠어요? 운용의 주체는 누구이고 활동의 주체는 누구일까? 이제는 사회라는 근본이 확실히 드러났어요. 간판을 걸어놓은 자는 이루어서 맞이하는 자라. 간판은 인포메이션, 무엇을 도와주겠습니까? 나는 이러한 부분에서 도울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은 찾아오십시오라고 걸어놓은 게. 그리고 필요하면 간판 보고 필요한 부분마다 찾아가. 그게 하나 되어 살아가는 원동력이 바로 간판에 있는 것이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건 하나가 된다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항상 기찻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기찻길은 영원히 하나 되질 않아요. 가는 방향이 같아. 가는 방향이 같았기 때문에 그 위에 뭐가 가? 기차가 가는 거야. 기차의 모든 걸 싣고 나가기 위해 가는 방향이 같아. 만약에 기차 차로가 하나 된다면 탈선해버려. 하지만 나의 본체는 있어. 청같이 진정한 하나가 된다면 밝음이 어둠이 될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하나가 되기 위해 물질과 비물질 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는 무라일체를 부르짖고 있어요. 자, 이 무라일체. 과연 이
물질과 비물질의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사와 정의 세상. 그게 어우러질 때 우리는 결국은 나중에는 음양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음양이 하나 되는 것은 나의 기운의 본체는 천에 있어. 여기에 분리돼 나의 기운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원시 반본이고 회귀의 본성이다. 천에서 지로 돌아갈 때 천에는 내가 있어요. 진정한 내가 있고 지혜는 탁해진 나의 기운을 밝히기 움직이는 활동 주체의 공간이고 천기는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차원으로 암흑 우주에 나의 인의 기운, 티 없이 맑고 깨끗한 나의 기운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은 회귀의 본성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접히면 펴야 되는 것이에요. 먹으면 배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배출할까요? 필요한 것은 배출을 안 해요. 필요치 않고 몸에 받지 않으니까 배출하고 배출한 만큼의 필요한 것을 먹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요? 무엇을 배출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 생각에 무엇을 배출해야 할까요? 배출해야 할 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흡수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진정 흡수해야 할 게 무엇인지 모르고 있어. 지식적 타원의 선대에 써놓은 그러한 글들이 진정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사항과 틀리면 아니라고 손실에 치면 진정 내가 필요한 에너지는 무엇을 먹고 살아갈까? 자, 여기는 또 재밌게 써놨어요. 중국과 한국은 쇠국 정책을 써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는 쇠국 정책을 써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란 말을 안 했어. 뿌리야 몸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라. 뿌리야 몸통은 시원하게 하나 되어 살아간다고 얘기했지. 뿌리가 쇠국하니 몸통도 쇠국하는 것이다. 왜? 뿌리가 썩었으니 몸통이 썩어 안 썩어? 같이 움직이는 것이란 말이야. 뿌리에 그 기운이 파종되고 새로운 기운이 돌 때 그 에너지가 몸통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그래서 1988년 전후로 우리가 올림픽을 치르라 20년 후에 핵심 몸통 중국이 올림픽을 치렀어. 그로 인해 창조계 발전을 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인의 기운을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의 그 뿌리의 인의 기운하고 몸통의 인의 기운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다. 형제의 기운인데 우리는 운용의 주체의 기운이고 몸통은 활동의 주체의 기운이나 조만간에 운용의 주체의 기운을 머금고 운용의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몸통이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지면 이 법문의 깊이를 모른다고요. 자, 우리가 열국 시대를 거쳤을 때 중국도 열국으로 인해 찢겨왔어요.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가니 명나라, 금나라, 청나라 그리고 지금의 한족 하나 되어 살아왔지.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으로 갈게니 핵심 몸통 중국도 대만과 중국으로 갈려버린 거 아니야.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 무엇 때문에 그래? 인육과 인육, 말은 틀려도 인기와 인기는 하나야. 뿌리와 중국은 눈빛만 봐도 통해. 일본은 언제든지 서양의 기운과 뿌리의 기운이 함재되어 있는 그 민족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그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때가 되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들을 추앙하거나 뭐한 게 없다라는 사실이지.
받아온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오르면 너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야? 그때부터 너의 인생이 주어지는데 잘못하면 폭망시킬 것이고 잘하면 300까지 꾸준히 영위시켜 열매를 맺게 할 것인데. 자, 중국과 한국은 쇄국 정책을 써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라고 나는 이런 소리 한 적이 없고, 잘못 이해한 차원이고, 힘으로 맞서 싸우면 싸움밖에 없고, 힘으로 언제 막 이것도 이해를. 중국이나 우리나 싸움 잘하는 민족 아니야. 싸움하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 그 거대 중국이 그 두둑한테 얻어 터져갖고 만주국을 준 이유가 뭐야? 싸움을 못한다는 얘기야. 운용의 주체야. 운용의 주체는 기운만 있다란 말이야. 남자와 여자까지 살아가는데 남자가 두들겨 패지 여자가 두들겨 패나? 남자가 힘이 세지 여자가 힘이 세나? 활동의 주체가 누구이고 운용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바로 이해를 한다면 운용의 주체 차원의 삶은 비물질로서 지혜적 차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활동의 주체 차원의 삶은 물질로서 활동의 영역을 넓혀나가야 하는 것이 있어요. 오해를 해도 철저히 오해를 했고, 내 법문을 이해 못해도 너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또 그 계기를 만들어 준 것이 우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 내가 잘 자랐으면 그 모양 옷걸 당하는가? 내가 너한테 자랐으면 네가 나한테 해코지할까? 내가 너한테 약한 모습 보이니 약한 모습 보이는 너를 두들겨 패는 것이지. 네가 왜 약해졌어? 처음부터 약해졌을까? 그 쓰는 힘을 찾지 못하고 그 거룩한 기운의 행위를 다하지 못해 약해진 것이고, 힘이 세고 있을 때는 뻑이고 의시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왔잖아. 왜 그들을 외인이라 깔보고 또 이민족이라 약보고 왜 그랬어? 뿌리의 민족이 모든 에너지 골고루 묻혀줘야 되는 에너지를 그 쓰임을 왜 다하지 못하고 업신여긴다는 얘기지. 그게 치우친 삶의 결과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 고려 500년, 조선 500년 잘 살았다면 1897년 대한제국을 통해 일제감정기를 왜 살아야 두둑하게 침범당한 뿌리, 주인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니 눈깜방 세력, 그 마당대 세력에게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패가 망신했다라는 얘기야. 왜 패가 망신했을까? 지옥의 세월을 왜 보내야 했을까? 기업에서 경쟁해서 힘이 없고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인맥이 없으면 소통하지 못한 것이라 타 기업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제는 우리는 이 땅에 새로운 새 시대, 새 인류를 건국하기 위해 동족상쟁 6.25를 통해서 베이비붐 세대, 미래의 꽃, 미래의 씨앗이 온 것이지. 그래서 신인류 시대, MZ세대가 이 땅에 온 것이고, 그러한 기운을 바꿔오지 않았다면 K열풍, K팝 드라마, K 등등의 일들이 어찌 일어날까? 받아왔으니 하는 것이고 주어졌으니 하는 것인데 그거는 육생의 기본권밖에 안 돼. 그 육생량에 어떠한 정신량, 어떠한 사고, 어떠한 가치, 어떠한 이념, 어떠한 사랑의 에너지를 심어서 실어 나누느냐. MZ세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메신저 세대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전파하는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하는 에너지가 무엇인지, 사랑을 통해 행복을 영위할 수 있는 그 행위가 무엇인지,
이것을 실어 날리기 위해 그 MZ세대에게 인류가 깜짝 놀랄 만한 재주, 능력, 실력을 부여해 준 것이에요. 그건 타고 왔으니까, 받아왔으니까, 주어졌으니까 하는 것이죠. 여기에 그 부모 세대인 그 세대가 과연 어떠한 에너지를 부여시켜 줄까요? 그 육생량에 어떠한 정신량을 실어줄 것이냐가 관건인데, 그것을 실어주지 못하니까 여기저기에 잡음이 나오고 세계의 질서가 흔들리며 대자연의 질서까지 꿈틀거린다는 얘기죠. 왜 대자연의 질서가 꿈틀거릴까? 인기는 대자연의 제식입니다. 인육을 벗으면 인기는 대자연이에요. 인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땅에 또 이분이 또 재밌는 소리를 하는가? 소녀상을 왜 자꾸 세우냐고요. 우리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왔다면 왜 사랑하는 나의 딸을 왜 그리도 험리로 보내고 왜 그러한 일을 겪게 만든다는 것이죠. 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냐는 것이에요. 깨우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그리 회초리를 내리치는 것입니다. 니네가 누구냐? 인류의 지도자 민족이다. 니네가 누구냐? 천자천손이 타락하는 뿌리 대한민국이고 인류를 운영해 나가야 할 운영의 주체인데 왜 깨우치지 못하느냐? 앞으로 그 썩은 정신의 썩은 기운을 어떻게 도려내야 할 것인가? 그 작업이 바로 일제 36년과 동족상쟁 6.25로 인해 남북은 그 이념의 전쟁으로 갈라놓은 것이죠. 공산과 민주화 차원으로. 운영주체로서 딱 중심잡이로 중심을 잡게 만들어 놓으니까 동서가 소통해갖고 36년 만인 1988년 그 전후로 인해 육색물질 문명의 그 기초를 세워서 우리는 올림픽을 치렀고 20년 후에 그 핵심 몸통 중국에는 북경 올림픽을 치르면서 육색물질 문명의 장력의 발전을 이루었는데 우리는 육색물질 문명에만 쫓기다 보니 화합의 에너지, 하나 되는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 유리알처럼 투명한 에너지, 그 쓰임을 다하는 에너지 정신량을 마련하지 못해 그 뿌리에서 몸통으로 이어주지 못하니 오늘날 핵심 중국의 질서가 이리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뿌리가 살면 몸통이 살고 몸통이 죽을 때 뿌리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 또 하나 잘 보십시오. 뿌리가 살고 몸통이 살 때 두둑일보는 성장이 멈춰 있다는 것. 왜? 두둑에 있던 모든 에너지가 어디로 내려왔어요? 뿌리로 내려왔고 그 뿌리에서 몸통을 올려줬기 때문에 그 두둑일보는 육생의 경제 성장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죠. 또 뿌리와 몸통이 경제가 멈출 때 두둑의 경제가 쓰는 거예요. 빨아들이지 못하는 거니까. 소녀상 세우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를 욕하는 것이고 우리 조상을 욕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짓을 못하니 사랑하는 딸내미까지도 뺏기지 않는 것인가. 왜 세상 팔방에 자꾸 이 이민족의 어눌한 삶, 다하지 못한 삶, 그것을 알리려 드는지 모르겠어. 육생 넘어 인생이라. 육생에 있는 물질적 차원의 체면이 있지만 인생 너머에는 없어요. 하지만 그러한 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요? 부모가 무엇으로 인해, 조상이 무엇으로 인해 일이 홀딱 망해야 하는 것이고
폐가 망신해야 하는 것인가? 노루꾼들이 그러죠. 노름하다 보면 마누라까지 팔아먹는다고. 사자는 있어요. 내 앞에 인연, 나하기 나름이라. 그러한 인연이 왜 있겠어? 우린 직장 생활하면서 어떤 일들은 나는 직장 상사를 잘못 만나갖고요. 힘들어 죽겠어요. 나는 발전이 없어요. 왜 그러한 직장 상사가 있을까요? 뒤돌아보십시오. 나를 깨우쳐 주기 위해 주어진 사자라는 사실이고 진정 못 다니게 생겼으면 다니지 마십시오. 다니지 말라라는 표적도 있고 또 다른 길을 찾으라는 표적도 있는 것이라. 다른 이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유독 왜 우리한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너는 미워 죽겠어. 근데 왜 너는 내 앞에서 그 미운 짓만 그리 애는 것인가?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그만한 이유가 있고 나하기 나름이다. 그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 땅에 또 재밌습니다. 이 땅의 썩은 기운을 몰아내기 위해 일본이 36년 지배하게 하였고 그것이 하늘의 역작이라고. 못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5년 후에 동족상쟁 6.25가 있어요. 일제 36년 동안에 수구 세력의 기운을 지어버렸고 동족상쟁 6.25 동안에 수구 세력의 기운을 분리시켜 놨어요. 남북으로. 그리고 이 남쪽에는 전쟁이 끝난 후에 대거 어떤 세대가 태어났어요? 베이비붐 세대가 태어났어요. 물론 북한에도 베이비붐 세대가 태어났지만 거기에는 공산주의라 1대 36년, 3대 108년에 이어지는 민주화 개혁이 없어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세습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는 1대 36년, 3대 108년의 막바지가 2024년이라 우리의 1대는 육생량 개척을 위해, 우리의 2대는 정신량 창출을 위해, 우리의 3대는 육생량과 정신량을 부과시킨 인생량을 가지고 세계의 그 메신저 세대로서 우뚝 서야 됐는데 그 행위를 다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3대 계승의 막바지에 왜 있을까? 그렇게 해도 왜 이리도 어려워졌을까? 왜 환란의 시대라고 하며 이 2024년 전후가 왜 통일의 원년이라고 했던 것이며 막바지 세대, MZ세대, M은 워라밸을 위해 살아가는 세대요. G는 톡톡 튀는 세대라. 신인류 세대라는 것이죠.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 신인류 세대가 왜 막바지에 있는 것이며 기성인의 핵심이 되기 위해 튀어나가는 것인가. 이 깊이를 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진화 발전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뜻에 따른 삶을 과연 다 살아갈 수 있을까? 왜 활동의 주체는 운영의 주체를 통해 커나가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우리는 만나서 살아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없는 자는 있는 자를 왜 찾아가야 하는 것이고 도와주기 위해 찾아가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도움받기 위해 찾아오는 자가 있을 때 나는 그 자를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이 선순환을 과연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이 행의 현장이 바로 사회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인가? 모든 문제는 그래서 사회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안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사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가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표적을 드러나기 위해 사회에서 일어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동족 상장이 이 땅의 수구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마지막 작업이었다고? 물음표. 헐! 이런 등신 같은 이제 나를 욕하는 소리가 나오네. 헐! 이런 등신 같은 작자가 이 세상에 아직도 숨쉬고 있네. 참, 지식에 빠지면 지혜를 몰라요. 대자연의 흐름을 몰라요. 왜 남북은 중심잡이로 자리하고 있고 동서는 생장수장으로 왜 자리하고 있는 것인가? 왜 여자는 여자로서 활동주체로서의 행위를 다하기 위해 몸집을 안 주어졌는가? 특히 뿌리민족의 여인은 더하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불편함이 있어? 무엇이 잘못돼?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대자연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읽어 내려가야 되는 것이고, 제가 항상 그랬어요. 하늘에는 천문이 그려져 있고 땅에는 진문이 그려져 있고 인간 생활에는 인문이 그려져서 나아가기 나름이라. 내 앞에 있냐 나아가기 나름이라. 먼저 주고 후회 받는 행위를 다할 때 나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은 그로 인해 싸우고 충돌하고 부딪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쓰신 분이 만약에 싸우고 충돌하고 부딪혀 나의 생활이 어렵고 나의 삶의 진로를 찾지 못했다면 천문이 무엇이고 지문이 무엇이며 인간 생활에 그려진 인문의 차원이 무엇인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 섭리이고 순리이고 이치라. 이거는 신뢰, 신용, 신이라. 신뢰, 신용, 신의는 선순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선순환은 도로서 나아갈 길을 밝혔다면 덕으로 그 행위를 다하는 것이라. 그 행위를 다하지 못할 때는 심의 논리에 빠져 있어. 모든 것 더 갖고 더 주어지고 의시되며 살아가는 삶이 진짜인 삶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육바라밀. 그 기초적인 행위를 닦고 나서나 너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를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린 육생 시절은 나를 위해 살아와야 한다고 그랬어요. 왜? 너를 위해 살아가기 위한 주어진 성인 시절을 맞이하기 위한 것에 있는 것인데 과연 우리는 어린 시절 동안 학교에 가서 무엇을 배울까요? 남이 써놓은 지식이나 답습하고 남이 써놓은 그런 글귀에 빠져 있으니 그 지혜적인 차원, 하나 되어 살아가는 차원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에너지, 먼저 주고 후회 받는 선순환의 기본적인 지혜는 놔두고 지식적인 차원, 받아온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라서기 위한 그 지식만 가리키고 있어요. 성공해라, 성공해라. 네 놀면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떡할? 주어진 틀 안에 갇혀서 살아가게끔 만들어 놓으니 우리의 생각적 차원도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헐, 이런 등신 같은 작자가 이 세상에 아직도 숨쉬고 있네. 미안합니다. 숨쉬고 있어서. 하지만 저는 이러한 진리를 더 얘기해주고 더 깔아놓고 가야 깨우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선순환의 개념을 일깨워줄 수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 모든 대안은 나왔다고 하지만 선순환의 대안이 나오질 않았어요. 상중하, 뿌리, 몸통, 가지, 천지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노자의 그 도덕경 8장에 보면 상선약수라 모든 물은 하늘에서 떨어져 지상으로 내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운용의 주체는 먼저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 공부가 여기에 있어요. 어떻게 먼저 줄 때 후회 받을 수 있는가? 니는 네 근기에 따라 너는 너 근기에 따라
분명히 줘야 되는데 사랑의 차원을 달리해 나가냐. 사랑의 차원을 달리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대의 근기에 따라 줌의 기운을 달리해 나가는 것이죠. 네 근기는 이러하니 이만큼 주고 이렇게 동료의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끔 이끌어주는 게 진정한 지도자라. 얼마만큼 먼저 줄 수 있는가? 어떻게 먼저 줘야 되는가?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화두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화두입니다. 이 화두를 풀기 위해 나에 따른 문제는 항상 누가 가져오겠어요? 아시아 찾아온 내 앞에 인연이라는 것이죠. 그 인연을 통해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나의 삶의 차원을 달리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화두. 이걸 풀어야 돼요. 이 풀기 위한 공부가 숙제라는 것이죠. 이거는 윤회를 거듭할수록 그 에너지원은 높이 나가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로 하십시오. 내 앞에 인연, 나가기 나름이라는 사실. 어떻게 제가 병신 같은 작자,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깨어나십시오. 내가 아니라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있다면 그 법문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법문은 그대의 머릿속에 지우십시오. 욕해야 될 이유가 하나 없지 않습니까? 모든 걸 흡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이런 등신 같은 작자가 이 세상에 아직도 숨쉬고 있네. 또 뭐라 죽은 자들도 내 놈의 추절거리는 대자연의 법문을 듣고 있다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 나는 그대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어. 말한다면 믿기나 하겠어. 그걸 갖고 역작이나 하려고 그럴 것이고 또 잘못하면 가스라이팅이나 하려고 그럴 것이니 그저 저는 입만 닫고 내 법문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선순환 행위를 다하는 이들은 삶에 어려움이 없어. 이 화두를 풀어나가기 위한 법문을 계속할 것이고 이 화두를 스스로 풀어나갈 때까지 이 공부는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갈수록 지루리네.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천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가르침은 놓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가르침을 위해 나는 살아가고 있다. 또 김진명이가 훌륭한 작가다. 제가 내 앞에 온 그 도반님이 나한테 김진명 작가의 고구려를 물어보는데 그러면 훌륭한 작가라고 말해야지 형편없는 작가라고 말하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 내 앞에 온 인연은 모두 훌륭해요. 훌륭하지 못하다는 생각은 그대의 생각이고 그대의 잘못된 가치적 이념의 철학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연이 말하는 것을 고양이 발톱으로 할기에 밟지 그에 따른 그 깊이의 그 철학을 이해하려 한번 들어봤어. 그는 그에 따른 철학과 가치적으로 픽션으로 역사를 그려낸 것이지. 또 그는 그에 따른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써 나가면서 모든 이들의 부족한 점을 채우려 주는 것이지. 민족 공의가 불타고 있는 작가. 더 이상 말씀 안 하겠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또 재밌는 소리를 했어요. 한 뿌리를 찾다가 중국 사대질 하는 실수까지 저지르고 고구려 강역도 일본 놈의 조선의 역사로 축소하려고 조작한 지리에 맞춘 놈이 훌륭하다고. 있는 걸 있는 대로 말하면 훌륭하지 못한 것이고 없는 걸 픽션으로 얘기해 우리의 뭐에 빠진다. 국뽕에 빠지면 좋아한다면 국뽕에서 헤어나오십시오. 민족의 정기 말아먹습니다.
국뽕에 빠지면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현실을 현실로서 볼 수 있는 자각의 눈을 키워 놓을 때 나는 내 앞에 주어지는 화두를 풀어내 아쉬워 찾아온 내 앞의 인연과 순환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때만이 조화와 균형, 사와 정의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사의 사상이니까 정의 에너지를 주어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이지, 자칫 잘못하면 정이 뭔지도 모르는데 정의 에너지로 사를 없애서 정의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제발 잘못된 사고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이 무엇입니까? 사를 모르는데 정의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입맛에 맞을 때만 좋은 것이다.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나쁜 것이다. 내 생각과 같을 때만이 좋은 것이라는 사고를 가진 이들은 머물러 멈춘 것이라 한 푼도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대자연 속에 20여 년 동안 공부를 했고, 또 세상 나와 3년 동안에 인간의 고락을 받으며 공부를 해 지금 여기 그에 따른 그 분별로 법문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내 작은 불씨가 큰 불씨가 되는 것이라, 내 앞에 일어나는 작은 거 하나를 읽어내지 못하면 큰 거를 읽어내지 못하는 것이야. 왜? 이 작은 불씨에서 큰 불씨로 뻗어나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한 가지 고마운 것은 그대에게 이러한 소리를 들었으니 나는 나의 가야 할 바가 더 확고히 졌다.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기에 한없이 감사하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이죠. 그 무지무식한 만상 잡소리 주절거리지 말고 제대로 다시 공부하거라. 여기서 중요한 건 제대로 무엇을 공부하라는 얘기죠. 누가 제대로 된 역사의 책이 하나 있나요? 누가 어떠한 가치적 철학으로 무엇을 써놨나요? 내가 그때 그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는 만큼 써는 게 역사의 책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대는 진정으로 옳고 그른 그 뚜렷한 분별로 인해 그 역사를 써내려 갔나요? 전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그 본질을 아는 것인가? 그들이 왜 쳐내려 내려왔는가? 어떠한 관념에서 어떠한 글을 쓰느냐에 따라 갖고 이 지식적 차원은 그리 흔들릴 수밖에 없어. 우리는 좌우 균형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지식은 공부가 아니에요. 누가 어떠한 역사책을 어떠한 관념에서 어떻게 바라봤느냐, 그것을 답습하는 것이지. 유물과 유적은 우리가 어디에서 삶의 흔적을 살았다는 걸 알아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지식적 차원에 남긴 문헌은 네가 생각하는 만큼 쓰는 것이에요. 지금에 일어나는 역사의 기록물들, 왜 그대와 나는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것을 기록자들은 이것만 써내려가는 것이지, A와 B가 왜 이러한 대립을 갖고 이러한 형성으로 인해 이렇게 심각하게끔 여기까지 왔는가? 무엇 때문에 벌어지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가? 누가 운용의 주체이고 누가 활동의 주체있는가? 이 깊이의 차원까지 다 아는 네가 써놓은 글이 있다라면 인류는 바뀌었습니다. 전부 다 자기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 독선으로 써나가는 게 글인 것이고, 일어나는 일 그대로 뺏길 수 없는 게 역사다. 그 이면에 있는 너의 정신과 너의 정신, 운용의 주체의 정신과 활동의 정신,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모른다면 머물러 멈춰버리지. 이 안에 육생을 살아오면서 이 안에 인생이 뭔지를 모르는데 이 안에 인생에 대해 어떻게 논하겠느냐는 것이에요.
인기가 인효수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부는 근기에 맞게 대자연이 시키고 내 앞에 인연을 통해 그 정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에 쌓이면 양양상충, 내 삶은 한 뼘도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 지식은 뿌리가 없다. 뿌리가 없는 지식은 일대 36년에 막히어 상당히 잡음이 많다. 하지만 지혜는 하늘에서 주는 것이다. 이 지당에 심어진 씨가 하늘에서 내리는 이 물로 인해 자리에 뿌리로 성장하면 뿌리에서 줄기를 통해 몸통을 만들어 그 몸통에서 가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혜는 뿌리 몸통 가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어떠한 톱니바퀴 어떠한 역사에 갔다 놔도 나는 역사가 뭔지를 몰라요. 어떻게 흘러갔는지 몰라요. 하지만 삶이 니는 왜 그리 어려워졌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워졌는지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역사를 이루견주어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민족의 역사가 우리 민족의 여인의 삶과 하나 다르지 않다. 이를 비견해 나가보면 활동의 주체가 활동의 주체로서 행위를 다하지 못한 건 운용의 주체 이 여인에게 있다라는 사실 하나를 안다면 지식 차원의 공부보다는 지혜 차원의 공부가 대자연의 섭리, 이치, 순리, 신뢰, 신용, 신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 얘기하면서 오늘 3078간 증문육설 민족혼이 불타는 역사 작가와 우리 역사의 근본 여기에 달린 댓글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